이 이야기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렵다. 우리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도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빈집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 나오는 집으로 유명했으며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리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집을 지나가면서 누가 가장 용감한지 시험해보는 것이 유행이었다. 나는 친구들의 부추김에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아이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우리는 방과 후에 그 집으로 향했다. 오후 5시 정도라서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공기는 무겁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겁을 집어먹고 돌아갔지만 나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집은 오래되고 낡아서 외관부터가 배신연스러웠다. 정원은 쑥대밭이었고 문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묘하게 변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거실로 향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추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 섰다. 거실 한복판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나는 그 사진이 신경 쓰였지만 더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 나가려던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작은 문이 보였다. 다락문이었다. 고심 끝에 나는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에 올라서자 어둠 속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형체가 보였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나를 쳐다보더니 알 수 없는 말투로 오래 기다렸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락에서 뛰쳐나왔다. 후다닥 집 밖으로 빠져나오며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그 후로 나는 결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꿈속에 나타나는 할머니는 날 항상 감시하는 듯한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이었다. 더 이상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으스스한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도시를 떠나 외곽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외딴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저렴한 전원주택을 발견했다. 주택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으며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집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민수는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주 첫날부터 주변 주민들은 친절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노인이 많았고 그들은 민수에게 마을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낡고 사용되지 않는 근 저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이러한 태도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산책을 하다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 저택을 발견했다. 낡고 으스스한 외관의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고 마당은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저택 앞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 주위에는 작은 돌로 만든 경계석들과 함께 무언가 적혀 있는 나무 팻말이 있었다. 팻말에는 들어오는 자 되돌아볼 용기 있을지어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왜 이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진 민수는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저택의 대문은 녹이 쓸어 있었지만 그가 힘을 주어 문을 밀자 별다른 저항 없이 열렸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마루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반점들이 있었다.
민수는 강한 이질감을 느꼈지만 계속 안쪽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는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바람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게 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끝에 있는 작은 방에 이르렀다. 방 안에는 예전의 아이의 방이었는지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와 그 옆에 작은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침대 아래에서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아. 빨리 나가.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침대 아래를 확인하기로 했다. 무릎을 꿇고 천천히 얼굴을 숙여 침대 아래를 들여다본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방의 문이 닫혀버렸다. 민수는 화들짝 놀랐고 그대로 뒤로 물러났지만 눅눅한 먼지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것을 본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침대 아래를 보았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뒷배경은 바로 이저택이었다. 그런데 소녀의 등 뒤쪽에 있는 창문에는 벌거벗은 나무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듯한 형체가 비쳤고 그 형체는 왠지 모르게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 순간 민수는 무언가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다. 소녀의 사진을 응시하는 사이 갑자기 커다란 굉음과 함께 2층에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쿵 틀림없이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민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곧이어 마른 침을 삼키며 일어선 그는 눈에 힘을 주고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멈춘 듯 고요한 집안에서 민수는 순간 자신이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가 저택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집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민수는 한숨에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열려있던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오자 가슴을 억누르며 현실감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까의 그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다시 오지마.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는 다시는 그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수는 인터넷에서 그 마을의 저택에 얽힌 소문을 찾아냈다. 그 집은 과거의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고 그때 죽은 소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소녀가 바로 민수가 듣고 본 영혼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귀신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한 채의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소리가 집안에서 흘러나왔고 창문은 스스로 열리고 닫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 집을 꺼려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커플이 집을 사들여 이사 온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을 떠나 조용히 생활하려 했던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커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펼쳤지만 그들은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는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져 시간이 흘러도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어느 대학교 도시 전설 연구 동아리의 멤버들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동아리의 리더인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집의 과거와 기록을 조사했고
비어있는 집 안에서 하룻밤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탐사 당일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번개가 가끔 하늘을 밝혀주는 밤이었습니다. 5명의 동아리 멤버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예상대로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벽은 습기에 젖어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멤버들은 서로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용기를 내어 여러 방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긴장이 풀린 소연이 갑자기 여기가 진짜 귀신 나오는 집이 맞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머무는 것처럼 방이 찬 공기로 가득 찼고 손전등 불빛이 일렬로 깜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괜찮아 그냥 바람 때문일 거야 라며 친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문 쪽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한마디를 못하고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문턱 아래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이 느리게 집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방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끝끝은 아무것도 없는 벽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멤버들은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가장 침착한 민호가 어쩔 수 없어 일단 아침까지 버티자 라고 의연하게 말했고 그들은 한 방에 모여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간신히 잠들려 하는 순간 다시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야 해. 곧 돌아와. 소리를 따라가자니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어본 순간 오래된 주방 테이블 위에 그간 사라졌던 커플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뒤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우리와 라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고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맞춰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집 앞을 지나갔기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한 마음이 계속되어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려워하며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바람에 스며들 듯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남곤 합니다.